요즘 정책자금 검색해보신 대표님들 아마 이런 화면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정부자금 떴습니다. 선착순 마감입니다. 지금 신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는 또 이런 영상이 나옵니다. 정책자금 사기 조심하세요. 브로커에 수수료 내지 마세요. 받으라는 이야기와 조심하라는 이야기가 동시에 나오는 시장. 이게 지금 정책자금 시장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하나로 깔끔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 세 곳이 정확히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우리 회사는 어디를 봐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왜 이 세 기관은 단순히 누군가 연결해준다고 해결되는 곳이 아닌지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기업을 진단하면서 회사의 문제를 찾고 그 문제를 개선해서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하나만 제대로 보시면 정책자금 때문에 여러 영상 찾아다니시는 시간은 줄어드실 겁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왜 요즘 정책자금 시장이 이렇게 시끄러워졌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최근 문제가 되는 대부분의 사례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쪽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공고가 나오고 조건에 맞으면 신청하는 구조다 보니까 중간에서 신청서를 대신 작성해주거나 상품을 연결해준다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는 사람들이 끼어들기 쉬운 구조입니다. 대표님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일을 대신해주고 몇백만 원씩 비용을 받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저는 그래서 단순 신청형 소상공인 자금은 거의 진행하지 않습니다. 대표님이 직접 하실 수 있는 영역이고 그 과정에서 높은 수수료를 받는 건 제가 생각하는 컨설팅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신보, 기보, 중진공은 완전히 달라요. 여기는 단순히 공고를 보고 신청서를 제출하고 끝나는 곳이 아닙니다. 회사를 보는 곳이에요. 회사의 현재 상태가 어떤지,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지, 돈을 빌려줬을 때 상환할 근거가 있는지를 심사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옆에서 서류를 대신 작성해준다고 해도 회사 자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지금 회사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찾아내고 그 부분을 개선하면 은행에서 거절받았던 회사도 다시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신보, 기보, 중진공은 연결의 영역이 아니라 진단의 영역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세 기관이 어떻게 다른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큰 구조부터 잡아보겠습니다. 쉽게 병원으로 비유를 해볼게요. 신용보증기금은 내 거와 비슷합니다. 회사의 전체적인 상태, 사업의 구조, 매출 흐름, 상환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기술보증기금은 경영외과와 같은 전문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술이라는 특별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중진공은 조금 다릅니다. 아예 다른 형태의 병원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신보와 기보는 직접 돈을 빌려주는 기관이 아니라 보증을 제공해주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대표님 회사가 은행에서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이 회사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일정 부분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고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역할입니다. 실제로 돈을 빌려주는 곳은 은행이고 그 은행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바로 보증서인 겁니다. 반면 중진공은 은행을 거치지 않고 기관에서 직접 대출이 실행되는 직접 대출 방식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구조가 다릅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보랑 기보는 둘 다 보증인데 뭐가 다른 건가요?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답은 이름 안에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말 그대로 신용을 봅니다.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매출은 어떻게 발생하는지, 앞으로 돈을 벌어서 갚을 수 있는 구조인지, 사업 전체의 가능성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유통업, 서비스업, 제조업, 도소매업 등 업종 자체보다 사업성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반면 기술보증기금은 기술을 봅니다. 특허가 있거나 연구소가 있거나 자체 개발 역량이 있거나 남들이 쉽게 따라하기 어려운 기술력이 있는 회사, 이런 회사는 재무적인 숫자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기술평가를 통해 경쟁력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회사의 가장 큰 무기가 매출과 사업성이라면 신보, 기술력과 개발 역량이라면 기보, 그리고 창업 단계, 시설 투자, 성장 과정에서 필요한 정부 직접 자금이라면 중진공을 검토하는 겁니다. 물론 실제 심사에서는 회사 사항에 따라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큰 방향은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어디든 무작정 신청하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가 가진 무기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고 그에 맞는 문을 두드리는 것. 정책자금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는데요? 대표님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제가 기업을 진단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회사에 기술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 있는가? 특허가 있는지, 관련 인증이 있는지, 기업부설 연구소가 있는지, 개발 인력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먼저 봅니다. 만약 우리 회사만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개발 역량이 있으면 기술보증기금이라는 문을 먼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꼭 엄청난 기술이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남들이 쉽게 따라하기 어려운 경쟁력이 있는지, 그걸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반대로 이런 기술적인 강점보다 현재 매출이 안정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사업 자체가 굴러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매출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매출이 이어질 근거가 있는가? 거래처가 있고 계약이 있고 발주가 있고 사업이 실제로 움직이고 있다면 신용보증기금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필요한 자금의 목적이
무엇인가, 운전 자금인지 시설 자금인지, 그리고 우리 회사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봐야 합니다. 창업 초기인지 성장 단계인지, 설비 투자가 필요한 상황인지에 따라 접근해야 하는 기간과 자금이 달라집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답하면 방향이 잡힙니다. 중요한 건 아무 곳이나 신청하는 게 아닙니다. 맞지 않은 문을 계속 두드리면 시간만 지나갑니다. 내 회사에 맞는 문을 정확히 찾아가는 것, 이게 가장 첫 번째 단계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대표님들이 한 가지 착각을 해요. 기간만 잘 선택하면 끝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왜냐하면 신보, 기보, 중진공은 결국 회사를 심사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기관들은 도대체 무엇을 볼까요? 은행과 비교하면 이해가 빠릅니다. 은행은 기본적으로 과거를 많이 봅니다. 재무제표, 신용점수, 담보, 이미 만들어진 기록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쉽게 말하면 자동차를 볼 때 뒤쪽 거울을 보는 것과 비슷합니다. 지금까지 어디까지 왔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런데 신보, 기보, 중진공은 여기에 하나를 더 봅니다. 앞으로 갈 방향입니다. 이 회사가 앞으로 매출을 만들 수 있는지, 사업이 계속 성장할 근거가 있는지, 빌린 자금을 어떻게 회수할 수 있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어렵다고 했던 회사가 이 기관들에서는 가능성이 생기는 경우가 나오는 거죠. 실제로 제가 진단했던 제조업체 중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당시 이 회사는 매출이 이전보다 30% 감소한 상황이었는데 당연히 은행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려웠죠.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미 신규 거래처와 샘플 승인 과정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즉 현재 숫자로는 어려웠지만 앞으로 매출이 발생할 근거가 있었던 겁니다. 문제는 그 내용을 대표님이 머릿속에만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죠. 그걸 심사자가 이해할 수 있는 자료로 바꾸고 사업 흐름과 연결해서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증심사를 통과했고 2억 원의 자금이 실행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회사가 갑자기 좋아진 게 아닙니다. 대표님 회사는 그대로였습니다. 달라진 건 하나였어요. 회사를 보여주는 방식이었습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자금 신청할 때 서류 작성부터 고민합니다. 하지만 순서는 반대입니다. 먼저 회사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현재 재무 구조에 문제가 없는지, 앞으로 성장할 근거는 있는지, 받은 자금을 어떻게 활용해서 매출로 연결할 것인지, 이 부분이 준비돼야 합니다. 신보, 기보, 중진공은 서류를 이쁘게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회사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신청서를 잘 쓰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회사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는 과정이 먼저 필요한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실제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많은 대표님들이 여기서 순서를 잘못 잡으십니다. 자금 신청부터 하고 그 다음 부족한 부분을 고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신보, 기보, 중진공 같은 기관은 신청 이후에 급하게 바뀔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심사 전에 회사의 상태를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기업 진단을 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무제표예요. 특히 대표님들이 놓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회사를 살리기 위해 대표님 개인 자금을 넣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그 돈이 장부상 가수금으로 쌓이면 심사에서는 대표님이 회사를 도운 돈이 아니라 회사가 갚아야 할 빚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같은 금액의 돈이라도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에 따라 회사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또 하나 봐야 하는 게 있습니다. 부채 구조입니다. 전체 빚이 얼마인지도 중요하지만 그 빚이 어떤 형태로 쌓여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1년 안에 갚아야 하는 단기 부채가 과도하게 몰려 있다면 심사에서는 부담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신청 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미래를 증명할 자료입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앞으로 매출이 좋아질 겁니다. 그런데 심사에서는 말보다 근거를 봅니다. 견적서가 있는지, 발주서가 있는지, 계약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샘플 승인이나 거래처 협의 자료가 있는지, 미래 매출을 예상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매출이 발생할 가능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심사에서 인정받는 미래는 머릿속에 있는 계획이 아니라 자료로 확인되는 미래입니다. 세 번째는 자금 흐름입니다. 돈을 받으면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그 돈을 사용해서 어떻게 매출을 만들 것인지, 그리고 그 매출로 어떻게 상환할 것인지, 이 세 가지의 흐름이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결국 좋은 사업계획서는 어려운 말로 작성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얼마를 받아서 어디에 쓰고 어떻게 성장을 해서 어떻게 갚을 것인가, 이 흐름이 명확하면 됩니다. 이게 기업 진단입니다. 단순히 정책 자금을 연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찾아 개선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대표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가? 브로커를 구별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대표님 회사의 재무제표도 보지 않고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단 없이 결과부터 약속하는 것은 환자 상태도 확인하지 않고 수술 날짜부터 잡는 것과 같습니다. 신보, 기보, 중진공은 회사를 심사하는 기관입니다. 회사의 상황도 모르는데 결과를 보장한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맞지 않아요. 오히려 제대로 보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부터 개선하고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당장은 듣기 불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오히려 회사 상황을 제대로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 역시 모든 회사가 다 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미래 매출을 만들 근거가 전혀 없고 사업 방향도 정리되어 있지 않는 상태라면 그건 신청할 타이밍이 아닙니다. 먼저 근거를 만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안 되는 것을 억지로 진행하면 대표님 시간과 비용만 잃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지금은 조금 기다리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3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성과 매출 구조가 강점인 회사라면 신용보증기금, 기술력과 개발 역량이 강점이라면 기술보증기금, 시설 투자나 성장 단계에 맞는 직접 자금이 필요하다면 중진공. 두 번째, 이 3기관은 단순 연결의 영역이 아닙니다. 회사를 진단하고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야 기회가 열리는 영역입니다. 세 번째, 은행에서 거절당했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은행은 지금까지의 기록을 중심으로 보고 이 기관들은 앞으로의 가능성을 함께 봅니다. 중요한 건 우리 회사의 미래를 얼마나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느냐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우리 회사는 신보로 가야 하는지 기보로 가야 하는지 중진공으로 가야 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대표님들은 댓글에 업종과 업력 그리고 현재 사항을 남겨주세요. 제가 보는 기준으로 어떤 방향을 먼저 검토하면 좋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겨주신 질문 중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는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정책자금 때문에 브로커에게 수수료를 고민하고 있는 주변 대표님들이 있다면 이 영상 먼저 공유해주세요. 불필요하게 나갈 수 있었던 비용을 아끼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